여러분을 에너지 오르가즘 탕양으로 초대합니다. 싱싱한 포브레인 왓수다. What? 수다로 풀어보는 신나는 호모 헌드레드. 성, 몸, 망, 영성. 포브레인의 종합 솔루션. 네, 포브레인 왓수다. 우리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어요. 네, 인사 좀 나눠주시죠. 예, 오랜만입니다. 예, 에너지 오라즘 전도사 이도사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박하고 해박하고 쌈박하고 삼박자를 갖춘 공내 담당 신박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사회자이자 온몸으로 느끼는 카운슬러 심내 담당 백마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사람 사이 생각 사이 두뇌 담당 싸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네. 저희가 그 여름 이 휴가 동안에 좀 오랜만이에요. 좀 쉬고 한동안 이제 녹음을 쉬다가 오늘 오랜만에 만나 뵀어요. 그래서 근황이 좀 궁금한데 뭐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우리가 얼마 쉬었죠? 한 3주? 거의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뵙는 거죠? 뵌 것 같네요. 네. 모두 잘 쉬었는지 얼굴이 헌해졌어요. 더 젊어지시고. 네. 신 박사님도 젊어지신 것 같고. 네. 신 박사님은 좀 젊어지신 것 같아요, 진짜. 네. 두 열심히 여자분들은- 가고 있어요. 두 여성분들은 또 우아하게 네. 변한 것 같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말랬죠. 청취자들이 듣기 싫어하십니다. 네. 어떻게, 이도사님은 별일 없으셨어요? 저는 미서부 영의를 좀 했습니다. 미서부.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이제 단톡방에 사진을 올려서 자랑질을 하시더라고요. 네, 뭐. 3대 캐년의 그 웅장한 자연을 좀 체험했고요. 네, 특히 이제 세도나, 세도나. 예. 그 다음에 뭐, 휴양도시가 있는데, 샌디에고, 샌디에고. 거기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갔다 왔습니다. 예. 세도나 10여 년 전에 갔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었어요. 그 붉은 바위, 벨락이라는 데에 그 사막과 붉은 산, 막 그런 데 가보셨어요? 그렇죠. 예. 1억 한 6천년만 년 전에 형성된 그런 사암으로 이어진, 예. 바위 마을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철분 성물이 많이 섞여가지고, 붉은색이 나죠. 예, 자력이 상당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 거기 가면요, 진짜 붕붕 뜨는 느낌이더라고요. 자력이 워낙 강해가지고 산 올라가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신기하게도. 그렇죠. 상당히 머리도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뭔가, 다른 데보다 좀 저릿저릿한 게, 전기가 확실히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돌을 좀 더 닦고 오셨나요? 돌을, 저는 뭐 어디 있으나 돌을 땄기 때문에, 특별히 뭐 거기 간다고 그래서, 예. 특별하지 않지만, 그래도 뭐, 예. 나름대로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네, 좋으셨겠네요. 또 우리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해외에 다녀오셨어요. 그 기간 동안에. 근데 그 전에, 떠나기 바로 전에 이제 오토바이한테 좀 박혀가지고, 네. 열반에 좀 갔다 왔습니다. 제가. 오토바이 교통사고 당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이야, 한 2, 30분 졸도를 했어요, 제가. 네. 깨어났는데, 몸이 막 엉망진창이 돼 있더라고요. 얼굴에 이렇게 막, 깊게 상처가 나 있고, 얼굴도요? 예, 다리, 뭐, 등, 머리 깨지고, 뭐,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실려가셨어요? 응급실에? 실려갔죠. 실려가는 중에 이제 깨어나가지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비로소 제가 알게 됐죠. 우와. 굉장히 큰 사고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 왜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바로 여행 가셨다고요? 근데? 당연하죠. 당연해요. 뭐가 당연해요. 예. 예, 스트레스가 사고가 돼가지고. 나의 그 여행을 막을 수가 없죠. 역시 이도사입니다. 그 골병 드는데 나이도 있으시고. 왜냐면 아프면서 낫는다는 방송을 했잖아요. 아프면서 낫는다. 제가 몸소 실내를 안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또.
아픔 속에 더 나를 몰아넣어야죠. 아니, 저도 교통사고 당한 적이 있는데, 그게, 그리고 이제, 지방 출장도 가고, 운전해서 하루 종일 강연도 하고 다 했는데, 예. 뒤늦게 나타나더라고요. 이도사님도 그러지 않으신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뭐 한동안 약간 어지러웠는데, 예, 오히려 뭐, 좋은 3대 캐년, 또 세도나, 이런 기운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몸이 더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아픈 그 허리가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아픈 게 없어져 버렸어요. 혹시 뇌에 뭔가 손상이 있어서 혹시 그 통증을 못 느끼시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잘 찍어 보셨어요? 네, 다 찍어봤는데 출혈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네, 다행이네요. 혹시 제가 뭐 정신이 나가서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조금 더 브레인인데 제가 좀 브레인이 관찰하고 있습니다. 큰일이라서 제가 여쭤봤어요. 우리 이도사님은 성전도사신데 그 좀 괜찮으시죠? 제일 중요한 그쪽은 전혀 예, 손상이 없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러면 근데 다행이네요. 네. 그쪽으로 좀 충격이 왔으면은 네. 그쪽으로도 기능이 좀 더 좋아졌지 않았을까? 혹시 쓰러지실 때 이렇게 보호하고 쓰러지시느라고 머리 쪽으로 넘어지신 건 아닌지? 네. 몰라요. 본능적으로 그랬을지 모르죠. 네. 아무튼 그 아프다고 이렇게 푹 쉬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활동하면서 예, 적극적으로 오히려 몸의 치유를 돕는 것도 네. 예, 괜찮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름대로 나의 컨디션을 예, 점검해가면서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뭐 무모하게 한 건 아닙니다. 예. 네, 아무나 따라하면 안 되고요. 예. 자기 몸의 지금 컨디션을 자막 나갑니다. 네.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네, 노약자. 네. 자기 몸의 컨디션을 잘 살펴서 견딜 수 있을 만큼 예, 행동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쨌든 저희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도사님 앞으로 큰 이상 없으시도록. 네. 아니 그 이도사님이 좀 교통사고도 있고 뭐 여행도 다녀오시고 해서 얘기가 많았는데 다른 브레인들은 어떠세요? 할 일은 없으셨어요? 한 달 동안에? 네, 특별히 저는 별일 없었고요. 금년 여름이 좀 더워서 조용히 보냈습니다. 네, 그냥 댁에서 피서 네, 하시고, 네. 방콕이라고. 방콕, 그 가장 유명한 방콕 황홀한 여행을 다녀오셨네요. 네. 사인님은 어떠셨어요? 예, 저도 뭐 따로 개인적으로 특별한 여행을 하기보다 산에 조금 다녔고요. 네, 예, 산 기운을 받고 오셨군요. 자연이 최고입니다. 산에서 명상하셨군요. 네, 네. 우리나라 자력이 최고입니다. 네, 저는 시댁이 제주라서 네. 제주도에 한 일주일 정도 다녀왔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심뇌를 충전하고 왔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한 20년간 시댁에서 쉬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항상 힘들고 뭐 제사나 일도 많았었고 그랬는데 그쵸. 이번에는 제가 마음을 달리해서 휴가로 마음을 그렇게 먹고 갔다 왔더니 갔다 와서 이렇게 피곤하지도 않았고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온 것 같아요. 잘하셨네요. 네. 사실 제주도가 상당히 기운이 좋은 곳입니다. 예. 저도 작년에 한 3박 4일 여행을 했지만은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상당히 그 좋은 휴양지 같아요. 네. 자연만 있어도 좀 부족하고 사실 복잡한 또 문명만 있어도 좀 예, 부족하거든요. 그 두 개가 조화가 돼야 되는데 제주도가 이제 그런 조건을 갖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20년간 몰랐었어요. 부엌만 네. 보고 오느라 몰랐는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게 스스로 다 이제 좀 그렇게 무겁게 느꼈던 거고 제주도가 정말 좋구나. 근데 최근에 더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오늘 주제로 좀 들어가 볼까요? 오늘 주제가요. 예. 탈모와 정력을 동시에 해결하는 법이에요. 와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신 박사님께서 먼저 좀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 박사입니다. 네, 사실은 본인이 대머리가 아니면 대머리에 본인이 느끼는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남들은 짐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잘 만든 가발이 탈모를 감출 수는 있어도 탈모로 인한 내면적 상실감을 치유하기는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제 이런 대체역 분야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요. 탈모, 특히 이제 대머리가 많이 진행된 분들이 상담을 많이 해오고 자기들 그동안에 겪었던 얘기를 많이 내가 들어보고 자문을 많이 구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가 자료를 많이 좀 모으고 상당히 연구를 좀 많이 한 편입니다. 이 분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도 많은 오해가 있고 또 치료라고 하는 분야에 들어오면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일시적으로 호전이 됐다가 또 어떤 분들은 또 어느 정도 지나가면 다시 또 이렇게 되돌아오고 그래서 그 탈모 대머리 분들은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주제를 과연 이 대머리, 우리 탈모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지 또 동시에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탈모된 분들이 어떤 분 이런 얘기도 있죠. 대머리가 뭐 정력이 세다. 뭐 이런 속설도 있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대머리를 치료하다 보니까 성기능이 장애가 온다? 이런 부작용이 있지 않느냐. 이런 또 오해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 이런 좋은 주제를 가지고 정말 머리카락도 살리고 나의 정력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관심이 가는 주제인데요. 네. 각자 그러면 좀 탈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었거나 경험하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포브레인들은 어떠세요? 저도 있었어요. 30대 초반 정도에 그때 출판사를 제가 경영을 했는데 출판이 항상 어렵잖아요. 그죠? 그죠. 상당히 그 경영상에 고민도 있고 나름대로 혼자 원맨십으로 다 하다 보니까 일도 많고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머리에 한 두세 곳에 볼텍스가 생기더라고. 네. 듬뿍 빠지면서 텅 빈 원형 볼텍스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갑자기 걱정이 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노사님 지금은 짱짱하신데 머리 숱이. 지금은 머리카락도 짱짱하고 정력도 짱짱하잖아요. 이건 확인할 수 없지만 어쨌든 겉보기에 머리카락은 짱짱하세요. 그래서 그런 적이 있으셨군요. 스트레스성이라서 그런지 그때 지나고 이제 조금 이제 안정을 취하고 관리를 하니까 금방 회복이 되더라고요. 네. 아니 저도 원형 탈모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네. 그게 언제냐 하면 논문 쓸 때였어요. 박사 논문 쓸 때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매일 이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제 아이한테 피해 안 주려고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혼자 이렇게 쓰고 그랬는데 머리 이렇게 미장원 갔더니 동전만한 구멍이 나 있는 걸 몰랐다가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 후에 이게 옮겨 다니더라고요. 났다가 또 다른 데로 가고 그래서 이게 탈모라는 게 남의 일인 줄만 알았는데 또 내 일일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좀 신경이 쓰였는데 그러면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여성분들도 이렇게 머리 이렇게 정수리 쪽이 이렇게 허옇게 드러난 분들이 꽤 많으세요. 사실 지금 요새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머리숱 고민하는 분들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일 같지 않게 오늘 좀 잘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저도 저는 아버지 쪽은 굉장히 그런 어떤 한 분도 그런 부분이 없으세요. 근데 이제 저희 외할머니가 이 탈모로 그래서 이제 탈모 경험이 있으신데 네. 그걸 보면서 이제 여성의 탈모, 여성의 대머리에 대해서 인식이 있었죠. 근데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젊었을 때 굉장히 머리숱이 많으셨는데 네. 60 가까이 되시면서 어느 때부터 이렇게 이 탈모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게 나한테도 올 수 있겠구나.
그런 어떤 이 모계 쪽에 네. 탈모 유전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여성으로서 갖는 굉장히 큰 극심한 스트레스로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뭐 누구도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저도 그래서 네. 이번 주제가 굉장히 네. 관심이 많습니다. 네. 예. 저희 집안 솔직히 고백하자면 대머리 집안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보인자예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인물이 좀 좋으셨었는데 젊으셨을 때 그 인물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전 지켜봐야만 했어요. 네. 그래서 사람이 머리가 정말 중요하구나. 네.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남편의 조건이, 배우자의 조건이 머리숱이었어요. 그래서 남편 머리숱이 좀 많아서, 좋았고, 그런데 이제, 인사드리러 갔을 때 솔직히 아버님 머리숱을 봤거든요. 확인해보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막상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남편이 머리숱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신 박사님은 이 주제를 또 내셨는데, 혹시 탈모에 네. 경험이 있거나 혹은 어떠세요? 사실 탈모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의식상에 머리가 좀 빠지면 어때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실제 생활함에 있어서 이런 연구도 있었죠. 예를 들어서 입사 지원서에다가 동일한 그 경력을 같이 그 경력자의 사진만 한쪽은 정상적인 머리, 한쪽은 대머리 사진을 붙였더니 놀랍게도 정상적인 머리를 사진을 찍은 그런 이력서를 받은 그 그룹은 헤드헌터가 약 44% 면접 통보해 왔는데 대머리 사진을 붙였더니 27%만 이렇게 면접 통보가 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같은 경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머리라는 이유로 해서 10몇 프로의 차이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실제로 잘 아시겠지만 방금 백만원도 말씀하셨는데 국내 조사에서도 미혼 여성에게 기피하는 신랑 후보 1등을 물어봤더니 모두 다 대머리를 뽑은 거예요. 그런 게 있구나, 정말. 네,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나 중요한 건 물론 나이 들면 이제 우리 병마당님 아버님 뒤에서 빠지듯이 이제 되게 남자들은 빠질 수밖에 없지요, 사실은. 그러나 지금 남자만 탈모 환자가 아니라 지금 심각한 거는 20, 30대 젊은 사람들도 많이 빠지고 있고 맞아요. 특히 여성 탈모 환자도 많이 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여성 탈모 환자도 어떤 경우는 보인자가 없다 하더라도 시민성,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런 탈모 현상이 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학회는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 발모학회라든가 탈모 치료학회가 몇 개 있는데 이제 이 과학자들은 국내 탈모 인구를 최하 500만 명에서 많으면 1000만 명도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수단하는데 사실은 이게 앞으로 심각한 것 같아요.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대로 네. 가면. 네. 이 탈모가 그러니까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리고 정력과 관계 있다. 이게 그 탈모 치료제를 먹거나 바르면 성기능에 좀 손실이 있다. 뭐 이런 편견 갖고 있는 편견인지 혹은 또 정확한 상식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 갖고 있는 분도 많으시던데. 이제 우선 오늘 이제 제가 간단히 정리해드리고 싶은 거는 네. 우리가 가장 확실한 거. 네. 물론 이제 임상가에서도 이제 전문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들 간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이런 전문 임상가나 일반 우리가 고객들, 그 환자들의 입장에서 네. 현재 가장 확실하게 검증돼 있거나 밝혀진 것만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네. 그다음 주제로 넘어갈까 합니다. 우선 그 가장 알려진 탈모의 원인은 딱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우선 의학적으로 유전적 소인을 가진 사람이 네.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대머리가 된다는 것이 정설인데 이건 뭐냐면 우선은 유전적 소인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럼 물론 유전적 소인이 있다고 해서 100% 대머리가 되는 건 아니고 유전적 소인 플러스 뭐냐면 환경적
변화, 네. 내가 처한 환경이라든가 시민적인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네. 음식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환경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 정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설령 유전적 소행을 안 받은 게 가장 좋지만 설령 안 받았다 하더라도 탈모가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받았다 하더라도 탈모가 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네. 내가 어떻게 하면 관리를 잘하면 탈모를 벗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탈모의 원인은 유전적 소인이고 그리고 2차적인 환경적인 영향이 크다고 말씀드렸고 되게 이제 종류는 뭐 간단합니다만 안드로젠형이라 그래가지고 남성형 탈모 앞으로도 쭉 이렇게 대머리가 되는 거죠. 네. 그 M자형으로. W자처럼 예, 이렇게 그게 벌어지는 이제 주로 남성형 탈모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형 탈모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이제 저기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형 탈모증 알로페시아 이거는 500원짜리 동전만한 것이 윗머리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소위 말하면 머리털이 빠지는 것이죠. 네, 옮겨 다니면서. 네, 옮겨 다니면서. 동전만한. 네. 네. 그리고 이제 휴지기 탈모증이라고도 있는데 이제 모발이 처음에 성장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쇠퇴기가 있고 휴지기가 있는데 네. 그 이제 소위 말하면 모발의 성장 과정에 따라서 이제 모발이 빠지고 나오고요. 그리고 탈모의 정의는 이렇게 보통 보면 됩니다. 하루에 보통 모든 사람이 머리카락이 빠지는데 하루에 80개에서 100개 정도 빠지는 건 정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넘어간다. 150개, 200개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빠진 만큼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면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네. 탈모가 이제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이죠. 아까 여성형 탈모는 어떤 형태입니까? 여성형 탈모는 이제 주로 그 알로페시아라 그래가지고 그 원형 탈모증이 많고요. 네. 그거는 이제 스트레스성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밝혀진 거로는 직접적으로 호르몬하고는 영향이 없는 것이고 주로 시민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면 대부분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최근에 여성에게도 안드로젠형 대머리도 있는 것으로 이제 학계에서는 보고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시민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정수리가 이렇게 허옇게 되는 그런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 경우는 동전형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그거 조금 이제 퍼져 있는 거죠. 이제 네. 그거는 조금 더 과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남성형 대머리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남성형 대머리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네. 이제 소위 말하면은 어떻게 그게 생기느냐 이걸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약간 이제 이게 뭐 그 화학적인 성분이나 이런 걸 제가 근데 대부분 대머리 하신 분 다 아시기 때문에 이건 뭐게 어려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 그 남성 호르몬의 대표적인 것이 테스토스테론이라고 있어요. 네, 네. 그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그 5알파 리덕테이즈라는 효소에 의해서 소위 말하면 이제 그 환원이 되는데 그 되는 결과물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보통 약자로 DHT라고 하는 거예요. DHT. 그러면 DHT라는 물질이 이렇게로 되면 그 물질이 우리 그 모낭세포를 자극을 해서 소위 말하면은 모낭세포를 축소시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재밌는 것은 우리 머리에 있는 모낭세포 중에 되게 앞머리와 윗머리 쪽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모낭세포에 DHT라는 물질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는 거고 뒷머리 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뒷머리는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흔히 소갈머리라고 주변 머리, 소갈머리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주변 머리가 남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뭐 세계적인 발모학회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되게 앞머리, 윗머리 쪽이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중에 오늘 뭐 얘기할 얘기입니다만은 모발 이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되게 뒷머리 쪽에서 이제 가져다가 앞머리로 이식을 하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하루에 80개에서 100개 정도 빠지는 거는 괜찮은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세볼 수가 없지만 대략 이제 그거는- 대충 봤을 네. 때
근데 머리가 또 길 때는 또 많이 빠진 것처럼 주름부터 느껴지지만 길기도 하죠. 이게 이제 세어봐야 되겠군요. 저 같은 경우나 이제 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이제 샤워부스에서 샤워를 하게 되면 네. 되게 이제 그 물 내려가는 곳에 이제 이렇게 수채구멍에 수채구멍이 다 보이는데 되게 이제 샴푸하고 나면 어느 정도 빠지는 게 짐작으로 되는 거니까 예. 되게 그걸 뭐 눈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주변에서 뭐 부부간이라든가 가족들이 이렇게 봐줄 수도 있는 것이죠. 유난히 많이 빠진다, 빠지기 예. 시작한다. 예, 이런 그럴 거니까. 때는 이제 특히 유난히 내가 빠지기 시작했다 또는 우리 가족 중에 아까 얘기한 대로 대머리, 탈모가 많다 하면은 사실은 그때부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주의보. 예, 주의보를 네. 생각하고 열심히 관리를 시작하죠. 관리를. 저는 이게 다 빠진 다음에 하는 것도 물론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저는 빠지기 전에 맞아요. 예방이 더 맞아요. 중요하다고 저는 빠진 보는 거죠. 다음에는 네. 비용이나 시간이나 모든 노력이 훨씬 더 많이 들 것 같아서. 그러면은 이제 이 탈모 원인이나 종류에 대해서 조금 들어봤는데 이게 정력하고 연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또 그 어떤 부분도 건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 이두사님도 연구를 많이 해주시니까 제가 네. 마이크를 넘기는데 우선은 학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탈모 치료제가 이제 FDA에서 인가받은 게 이제 피나스테라이드라는 약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 약제를 연구한 그 회사에서 97년도에 허가를 받았으니까 지금 거의 한 20년 이상이 됐죠. 네. 20년 동안 그동안에 쭉 임상 연구한 결과 맨 처음에 허가받을 때는 이게 그 상당히 부작용으로서 네. 이 약을 먹은 사람들의 상당수가 성기능 장애가 온다는 것이 발견된 거예요. 피나스테라이드라는 책의 피나스테라이드. 약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원래는 이제 뭐 간단히 또 말씀드리면 남성 그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의 약이었는데 네. 그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가 나는 거예요. 일부가 마치 그 비아그라 예를 들어서 그 고혈압 치료제를 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하다 보니까 네. 발기가 된 사람들이 부작용으로 나타나서 비아그라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명이 됐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작용으로 해서 이게 이제 발모제로 다시 허가를 받은 건데 네. 이제 중요한 건 실제로 그런 성기능 장애가 있지만 네. 과연 몇 %가 나오느냐는 게 중요한 거죠. 그쵸. 그래서 네. 현재까지 이제 여러 가지 연구 자료에 의하면 어떤 데는 2%밖에 안 된다. 어떤 데는 3%다. 근데 지금 어떤 또 연구는 15% 정도까지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조사한 거로는 한 40% 가까이 나옵니다. 40%. 네. 근데 현재 지금, 보고되어 있는 걸로는, 뭐, 맥시멈 15% 정도라고 하지만 사실은 임상가, 그 의학계에서는, 이게 이 제품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플라시보, 밀가루를 먹더라도 큰 차이가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위약 효과도 있다, 심리적인 효과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반드시 지금 이 피나스테라이드를 먹는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내 발기부전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성기능 장애를 걱정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현재의 정설입니다. 현재에서는. 네. 근데 제가 그 통계 본 거는 한 40%에 가깝고 네. 실제로 현장에서 제가 느낀 것도 전립선 치료 때문에 전립선 약을 먹은 사람들이 이 정력 감퇴라든가 발기부전으로 성교육을 많이 오시고 있거든요. 네. 생각보다 상당히 그 숫자가 된다는 얘기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문들이 나고 또 예. 그렇게 탈모 치료제를 먹지 않으려는 막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전에 과연 대머리들이 정력이 세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왜냐면 아까 전에 남성 호르몬이 네. 효소에 의해서 이제 그 DHT라는 물질로 분해돼서 이 물질이 이제 모낭세포를 공격해서 탈모가 이제 진행되는 것으로 메커니즘을 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전이 많이 일어나면은 정력이 발현되는 기전하고 같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대머리가 과연 이제 정력이 센 그런 속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모르죠. 대머리랑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뭐 대머리하고 사시는 분하고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먼저 점검해서 의학계에서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머리라고 해서 정력이 세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뭐 옛날 얘기입니다만 저희 뭐 몇십 년 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머리가 빠졌는데 어디가 빠졌니? 그러면 앞머리가 빠졌다. 또는 뒷머리가 빠졌다. 이런 얘기가 아마 있어. 약간 뭐 이렇게 좀 할 텐데 앞머리가 빠진 사람은 정력이 있는 사람이고 네. 뒷머리가 빠진 사람은 정력이 약한 사람이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왜 그러죠? 앞머리가 빠진 사람은 좀 밀어내는 거고 배우자가 그리고 뒷머리는 당기는 거니까 뒷머리가 빠졌다. 이거 웃자고 하시는 소리네요. 네. 근데 좋습니다. 제가 조사한 거에 의해서도요. 네. 대머리와 이제 정상인의 남성 호르몬이 똑같거나 오히려 대머리인 경우가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제 나타났거든요. 예. 이제 이런 게 맞는 게요. 왜냐하면 남성 호르몬 자체가 탈모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네. 그 효소에 의해서 이제 그 DHT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그 효소가 많은 것이 탈모를 축전시키는 그 주 원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하고 크게 관계가 없어야 사실 맞는 얘기죠. 네. 네, 그러니까 머리숱하고 정력이 반비례한다. 이건 잘못된 속설인 거죠? 오히려 저는 제 일을 위하면은 비례한다? 오히려 약할 것 같아요. 왜 약한가 하면은 효소가 이게 그 많아지는 전 원인을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의학은 이제 그 남성 호르몬을 DHT로 만드는 과정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약물을 투여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효소를 없애는 근시안적인 방법이고 근본적으로 왜 효소가 많이 생기느냐? 네. 효소가 많이 생기는 데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저는 이제 그 원인이 오히려 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라든가 여러 가지 몸의 그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빠져서 네. 오히려 효소가 많이 생겨서 이 남성 호르몬의 어떤 그 정력화 과정을 더 촉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효소가 많이 생기는 걸로 이제 보는 거죠. 좀 어렵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대머리가 되는 경우는 네. 스태미나가 떨어져 있거나 네. 건강이 안 좋아 있는 사람 가능성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되는 거죠. 우리 흔한 속설과는 달리. 그렇죠. 왜냐하면 효소가 많이 생기는 원인이 그 과정을 부족하니까 더 촉진하기 위해서 이제 몸이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효소를 더 만들어내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렇게 지식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네. 예. 사실 그게 속설이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대머리라는 거는 지금은 많이 흔해졌지만 옛날에 대머리는 참 민망한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 좋게 표현해주기 위한 어떤 미사여구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저는. 네. 예. 뭐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을 거고 옛날에. 네. 그렇다고 해서 대머리 되신 분 그 부인한테 가셔서 어떠세요라고 결혼을 해야 수도 되니까. 없었고. 그래서 아마 네.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어떤 뭐, 누군가가 대신에 아픈 부분에 대해서 머리숱이 이렇게 좋게 적지만, 얘기를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쓰지 그러지 않았을까?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탈모의 원인, 그리고 탈모의 종류, 뭐 이런, 그리고 또 정력과의 관계, 이런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근본적인 해결책, 그러니까 탈모와 또 정력을 동시에 잡는 법은 2부에서 얘기 나눠보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1부는 마치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네. 예.